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태진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태진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시세요. 여보시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시세요 괜찮네요. 저 잘못 말했어요. 진짜 잘못 말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여보세요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시를 넣어버렸네. 와, 나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보시세요. 뭐 레츠가 기릿도 사실 레츠 기릿 이건데 레츠가 기릿입니다. 이걸로 언젠가부터 된 거거든요. 말이 이렇게 나왔어서 한번. 네, 여보시세요 괜찮네. 전 앞으로 그럼 여보시세요로 받겠습니다. 여보시세요 괜찮아요. 그 트레이드 마크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태진이 오늘 이야기 귀신 이야기인지 현실 공포 이야기인지 그것만 듣고 갈게요. 오늘은 현실 공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여보시세요. 레츠가 여보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해드릴 분은 이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시리즈로 갈 건데 그 중에서 전야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이분은 90년대 기타 하나 메고 세계 여행을 했던 어떤 음악 관련 직종을 가지신 분 이야기입니다. 야, 세계 여행을 하면서 기타를 근데 메고. 지금 우리나라의 비자 파워로 가는 거랑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비자 파워는 또 틀리잖아요. 네. 그때 세계 여행을 갔던 분인데, 요 분의 집을 말씀드리면 평창동이에요. 평창동에 사시는 만큼 재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혹시라도 뭐 평창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면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담 높은 집 있잖아요. 배소리 엥 이런 집,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주 부자이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말하는 어떤 나라에 대한 비하의 의도나 혹은 공포감의 조성 의도는 전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비하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들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야죠. 불편하시면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 좋고요. 여보시세요를 하면 불편하시면 여보시세요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세계여행 중에 자신만의 수칙이 있는데, 뭐 지금이랑 그때랑은 틀리잖아요. 지금은 미디어의 발전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세계여행하는 스트리머들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책자 하나 들고 여행을 하는 그런 거니까는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지역 주민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음에 지역 주민의 호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가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된 적이 있고, 안 좋은 일도 당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두 번째는 여행 금지 국가 출입 및 비승인 국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뭐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래도 대사관이 없거나 어디 호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절대 방문을 안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안전과 연결된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 유흥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은 나쁜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원치 않은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음란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철칙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적이 드문 여행지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외국에서 만난 한국인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할 얘기예요. 오늘 할 얘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약간 포함된 부분인데, 이분이 여행을 막 하던 도중에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당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당하면은 뉴스로 짤막하게라도 나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 일단 이 지역은 물가가 엄청 싸요. 유럽인데도. 그러니까 다른 유럽에 비해서 그 당시 물가가 상당히 싼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다른 유럽에 비해서 꽤나 저렴한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덜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은 한국인이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고 한 달 가까이 눌러 살면서 경치만 봐도 진짜 배가 부르고 그냥 뭐 동네 어슬렁 거리는데도 그냥 무슨 뭐 유화 작품 딱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 딱 하고 책 읽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호텔방에서 노을 바라보고 배고프면 대충 근처 식당 가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카약을 배웠어요. 그 앞에 바로 물이 강가인지 바닷가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항상 카약을 배웠어요. 그래서 휴양지는 아닌데 휴양을 하고 있던 동양인인 거죠. 이제 한 달 정도 거의 있다 보니까는 맨날 가는 카페 사장이랑도 친해지게 되고 자주 가는 식당 사람이랑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항상 뭐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인사를 하면서 지내던 도중에 어느 날과 다름없이 늘 가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몸 좋은 사람이 앞에 턱 하고 앉더래요. 그리고 딱 하시는 말씀이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사실 외국에서 그것도 한국인 교민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여기 대사관에서 일하는 최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시간대에 항상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딱 봤을 때 희한하게 저분 한국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해봤다. 예. 라고 명함을 딱 주는데 대사관 직원 명함이 딱 주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이런 타지에서 한국인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 최아무개라는 분이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펍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맥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하고 술을 왜 먹어? 하지만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펍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제 헤어질 때쯤 같은 방향이면 태워드릴게요. 라고 그 최아무개 씨가 말씀하세요. 예. 저는 돌비 호텔로 가는데 똘비 씨는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지만은 해외로 나가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근데 똘비라는 분이 그 당시 때는 그런 의식이 지금보다 약간 흐릿한 시기이기도 했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돌비 호텔 맞은편 똘순이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얻어 타도 될까요? 라고 하고 타고 숙소로 갔어요. 예. 숙소로 가서 딱 내렸는데 그 최아무개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여기 기똥차게 좋은 별장 하나 알고 있는데 같이 가서 카약 타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펍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카약과 카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최아무개 이 양반도 카약이나 카누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똘비라는 분이 카약 좋죠. 카약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있는데 그때 최아무개 씨가 말을 하는 게 근데 제가 타는 곳은 약간 급류도 세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바다나 강보다 잔잔하진 않다. 근데 이왕 갈 거 산 밑에 차로 주차하고 물론 차로 별장까지 갈 수 있지만은 밑에 주차장 주차를 하고 산을 타면서 반나절 정도 올라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하이킹 하자 이거죠. 그래서 좋다. 나도 산 타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그럼 아침에 몇 시에 볼까요? 그러니까 내일 뭐 그냥 한 7시? 8시? 뭐 그 정도에 출발하시죠. 제가 아래에 와서 크락시 올릴 테니까 그때 내려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똘비라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7시 반쯤에 돌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일 뵐게요 하고 최아무개는 차를 끌고 갑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일을 경계하라는 게 그 당시에 개념이 참 되게 모호했었고 일단은 한국인을 만났다는 거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짐을 둘러매고 다음날 별장까지 올라가요. 예. 산 아래에 차를 주차하고 별장을 탁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대요. 근데 저희도 산을 타면은 바로 빠른 길이 있고 구불구불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산을 착 훑으면서 가는 길. 그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깊은 숲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네. 중간중간 이동 중에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최아무개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여기는 전화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는 위성 전화로만 전화를 할 수 있다. 혹시 내일 카약을 타고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길 만큼 위험하다는 뜻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는 전화 하나만 꼭 챙겨서 내려가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는 거예요. 예. 내일 꼭 카약에 싣고 가라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별장에 올라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카약을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게 끝인 거예요. 일과가. 근데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그 최아무개 씨가 말을 하길 여기 계세요. 내려가는 길은 내가 잘 아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차인대까지 갈 수 있고 차 끌고 내가 올라오겠다.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내가 가서 태우러 오겠다. 차로. 내가 내려가면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전화를 받고 나서 별장 뒤쪽에 샛길이 있는데 10분만 올라가면은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면 된다. 짐 챙겨가지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똘비라는 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최아무개라는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비 하나 걸치고 자기 가방 둘러매고 떠나요. 그렇게 최아무개 씨가 떠난 지 한 4시간 정도 흘렀을 때 위성전화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 최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한 곳으로 오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쪽 도로가 산사태가 났다 그러네요. 올라갈 수가 없게 봉쇄가 되었네요. 제가 내려오는 길을 밧줄로 표시해두긴 했는데 어떻게 하산 혼자서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비가 그치는 대로 데리러 갈 테니까 별장에 있으시겠어요? 2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제가 비가 그치면 하산을 하든지 데리러 오시든지 아마도 비가 그치고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비가 그치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어차피 음식도 충분하고 물도 있고 하니까 뭐 여기서 조용히 책이나 읽으면서 떨어지는 비 보면서 시간 보내면 금방 갈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실래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상황이 나아지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최아무개 씨가 대답을 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있다가 그냥 잠에 스르르 들었어요. 대충 주무신 시간이 5시쯤? 낮잠 아닌 낮잠 아니면 뭐 일찍 잔 거라면 일찍 잔 건데 그런 시간대 자면은 깨잖아요. 그래서 자정되었을 쯤 깬 거로 추측을 해요. 왜 추측을 하냐면은 시계를 봤을 때 12시쯤 된 것 같았고 기억 속으로는. 근데 깬 것도 잠이 그냥 깬 게 아니라 누가 문을 타각타각 하고 당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문 밖에서 오고 가고 있고 순간 잠이 덜 깼지만 똘비님께서 느끼신 게 나를 데리러 온 건가?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본능적으로 이건 숨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침대 옆에 있던 가방과 위성전화 그리고 자기 뭐 신분증 같은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고 침대 뒤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뒤로 몸을 숨겨요. 이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을 따고 건장한 3-4명이 들어와요. 집을 뒤지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자기를 찾고 있는 느낌이었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경찰은 아닌 것 같고 등치는 크고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너무 쎄해서 왠지 내가 여기 잡히면은 나는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는 느낌 받았대요. 근데 숨어있는 위치 자체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고 이미 자기가 숨어있던 위치 자체를 훑으면서 오면 금방 찾는 위치였기 때문에 위성전화로 일단은 그 최아무개 씨한테 전화를 해요.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신호음이 뚜뚜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지 하고 있는 사이에 문 넘어서 여보세요? 똘비씨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산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괴한들을 끌고 올라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또 여보세요? 하니까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려요. 예. 그리고 최아무개 씨는 주변의 건장한 청년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막 뭐라고 하니까는 2패로 나뉘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무리가 있었고 나머지 무리는 집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걸리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흔히 보면 공포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시선 돌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던지자던가 다른 쪽으로 그렇죠.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또한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 거는 영화나 가능하지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야, 이왕 이렇게 된 건 2판 4판이다 라는 생각으로 침대 뒤쪽 공간 옆에 살짝 열린 창문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창문을 슬금슬금 열어요. 너무 한 번에 열면 소리가 나니까 슬금 딱 몸만 겨우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문을 열고 몸을 눕혀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반대편에 그 최아무개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하고 하다 이분 말씀을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순간 등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렸어요. 그 최아무개 씨한테. 최아무개 씨는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동시에 집 안과 밖에 있는 덩치 좋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요. 그리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막 도망갑니다. 무조건 산 안으로 막 뛰어가 내려가는데 뒤를 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랜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다치면 죽는다 생각에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한참을 숨도 안 쉬고 내려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망가니까는 불빛도 안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근데 전날 산에 올라오면서 이 산을 봤을 때 중간중간 낭떠러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몇 시간 내려왔는지 모르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왔을 때 아래에 불빛이 보여요. 살았다라는 생각에 불빛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전날 차를 주차했던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날이 밝으면 아무래도 긴장이 풀리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날이 밝아오니까는 길로 일단 가면서 뒤를 잘 보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다가 해가 완전히 뜨니까는 도로로 가면은 너무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그러니까 도로로 낀 숲으로 막 이동을 해요. 네. 이제 막 이동을 하는데 거의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앞에서 누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싶어서 앞을 보니까는 그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참 체력이 너무 좋으시네. 쫓아오기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왜 이렇게 빠르십니까? 조용히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똘비라는 분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살려고 발악을 하면은 여기서 지도세력이 모르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일단은 따라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손발을 포박 당한 상태에서 그 덩치 큰 분이 그냥 들어요. 똘비라는 분은 어깨에 딱 들러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차에 태웠는데 뒷좌석에 양옆으로 덩치 좋은 사람이 타고 가운데 딱 낑겨가지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건가 궁금증이 들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요? 뭐 기분 안 좋게 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은 맞는데 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말로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당신 지갑 털고 막말로 고문 같은 거 하면서 당신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면 장땡인데 그럴 거였으면 진즉에 그랬을 거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는 일단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 무슨 내가 당신하고 무슨 미래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되게 허름한 집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딱 내리는데 문을 여는데 큰 성에 보면 큰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이 달려있는 집인데 문을 딱 열어주는 보초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안에 수많은 쇠창살로 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진기한 동물들도 있고 그 우리 안에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은 하나도 없고 다 동양인인 거예요. 근데 눈 돌리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끌고 들어가더래요.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오면서 봤던 그렇게 우리는 대우를 안 한다고. 예. 당신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 당신하고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업체를 등록을 하면은 나라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당신의 명의를 빌려서 어떠한 사업체를 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명의를 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냥 차리면 되지 왜 굳이 내 명의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오는 동양인들은 대부분 돈이 많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오고 가끔씩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돈이 많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유한 사람인 건 맞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명의로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크게 터치도 없고 관심이 뜸하다. 왜냐면 이 나라에서는 외국 투자를 한참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죽을 것 같고 하겠다고 해도 사람 대접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도 당장 죽는 것보다 어떻게든 협조한 척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도망갈 방법이든 살아갈 방법이든 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알겠다. 그러면 나는 동의하고 사업체를 내는 걸로 도와주겠다니까는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말이 잘 통해야지. 몇몇 놈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저 봐봐요 이러는데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체 한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고문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차릴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저런 개돼지들이 있는 그런 우리 같은 데 넣을 수 없으니까는 숙소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끌고 가요. 근데 이 건물의 중앙에 마당이 동그랗게 있었는데 거기에 큰 쇠창살 우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이라고.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나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데리고 나가거나 할 테니까는 일단 여기에 계세요 하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요. 예. 그 지역 경찰인 거죠. 그 나라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체포를 하기 시작하고 정황은 없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니까는. 누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건은 진정이 되고 예. 나서 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조서를 쓰는 당시에 대사관 직원이 와요. 직원이 와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벙벙한 기분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한 게 뭐냐면 헬스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헬스라는 게 뭐예요? 운동해서 몸 기르는 거잖아요. 근손실 걱정하고 이게 헬스잖아요. 근데 헬스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갑자기 또 말을 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보통 하는 게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동양 남자들이 이곳에서 인기가 좋다. 예. 여기가 동성애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는 걸 헬스라고 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성적인 착취를 하는 건데 남자와 남자를 이어주거나 여자와 여자를 이어주는 그런 데예요. 예. 그거를 헬스라고 한대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 헬스 사업을 하려는 것 같고 당신은 그런 목적으로 붙잡아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최아목의 그 양반은 누구냐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여기에 한국인 당신뿐이다. 최아목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한국말을 잘하냐. 조선족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니까는 말이 좀 이상했대요. 억양이. 그래서 뭐 사투리가 있으니까는 억양이 약간 이상해도 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한국인을 봤다는 거 자체가 기쁘니까는 그렇죠. 그걸 인지를 못한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하진 않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본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실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서로. 네. 되게 많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도 많고 조선족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온 사람들이고 여기가 당신한테 이제 헬스라는 걸 하려는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분께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대요. 예. 야, 내가 옛날에 거기서 이런 일을 겪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지내던 지인이 하는 말이 네. 뭐? 야, 네가 갔던 거기가 땡땡땡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야, 내가 거기 사업차 몇 번 방문했는데 거기 현지인이 시크릿 클럽이라고 데리고 간 곳에서 헬스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 오. 그래서 나는 헬스 밤 잡고 사니까는 난 운동하는 거 싫어한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말을 하자마자 웃었대요. 웃은 이유가 그거죠. 아이고 네가 하는 헬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헬스 딴 거야. 이런 웃음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헬스구나 라고 그 지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지금도 스트리머분들이 그 나라를 가요. 아,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더 지하로 숨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에는 헬스라는 게 있고 그 헬스라는 게 성적으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은어네. 그런 그렇죠. 은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
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리제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은어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헬스. 우리가 아는 헬스가 아니야. 그렇죠. 야, 섬뜩하네요, 진짜. 네. 요 분이 예. 그 당시 때 세계 여행을 예. 한 4년 댕겼어요. 아, 많이 다니셨구나. 그러니까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양식 냉장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양심 냉장고, 오랜만이다. 네네네. 아,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요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태준님. 아, 그렇죠. 아,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틀리를 깨닫하고 있는데. 요즘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냉장고 그렇죠.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안 주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태준님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번 이야기는 그 나라에서 은어로 헬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 동성 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을 만드는 그런 은어로 헬스라고 한다는데 너무 무섭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시고 그 나라를 뭐 쓰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해외여행 갔을 때 왜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